정준이의 최강 시사. 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정부가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특이 지역을 추가 지정했고요.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나 용산 마스터 플랜 계획 추진을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죠. 정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응급조치인데요. 시장 반응은 어떨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여러 차례 워낙 많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요. 근데 또 규제 카드가 나왔는데 뭐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필요하다 이런 식의 반응들도 있다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규제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민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나온 뒤에 집값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집값은 안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규제의 내성이 생기는 게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규제 내성, 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결국 부동산은 뭐 수요하고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객관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심리의 문제도 굉장히 커서요. 지금 주택을 좀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 얘기죠. 근데 시장이 워낙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수요자분들이 막상 이제 현장에 가시면은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너무 물론 좀 급등 지역이 아니라면은 꼭 필요하면은 뭐 지금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으니까 의사결정을 해도 괜찮지만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접할 때는 이제는 이제 이연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몇 주 사이에 엄청 뛰어서 정부가 해당 지역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 변칙 영업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 문을 닫고 전화로 이제 주변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야간에 이제 영업을 하는 이제 이거 올빼미 중개업소라고 그러는데 예.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무슨 죄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속들이 뭐 일종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하소연도 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 아까 이렇게 대책 나오고 잠시 떨어지거나 주춤했다가 다시 쑥 올라가고 이게 이제 지금 반복되는 그런 양상인데 얼마 전까지도 뭐 약간 안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오른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급등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관건인데 감정원 조사를 보면은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값이 0.37% 정도 올랐는데 이게 1월 마지막 주 이후에 거의 이제 한 7개월 정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주간 단위로 0.5% 이상 오른 곳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강남보다는 비강남이요. 비강남.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비재건축. 그리고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 쪽으로 많이 오르거든요. 예. 제가 3비라고 그랬는데 예. 비재건축, 비강남, 비고가주택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주로 여유층보다는 주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이러면 이제 집을 사기 어렵겠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뛰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말하자면 무주택자들이 불안에 극에 달하게 되면은 시장이 항상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집값이 이번에 투기적으로 지정된 곳, 뭐 서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뭐 7월 주택 가격이 뭐 0.5% 이상 이제 오르면서
약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열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투기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뛰어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되게 불안한 심리인데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또 겪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진단되는데 뭐 갭이 메꿔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뭐 맞는 얘기고요. 예. 분명한 것은 상승 그 폭의 확대에는 영향이 미쳤다고 봅니다. 예. 완전 진앙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예. 뭐 저도 서울시 입장에 제가 서울시장이라면은 뭐 도시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균형 개발 이런 거는 필요하잖아요. 시장 예. 입장에서. 그리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중앙정부 정책은 약간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지방정부의 어떤 정책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거든요. 예. 또 여의도와 용산 같은 경우는 이게 폭발성이 강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선언이 7월 10일이었죠. 예. 그죠. 그때 약간 시장이 뭐 좀 그렇게까지는 많이 꿈틀거리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 어쨌든 다른 어떤 영향들과 겹치면서 불안이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또 하나 어떤 측면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세로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일부는 또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또 재건축 같은 거는 조합원 지향도 금지 이런 게 있으면서 예. 사실상 이게 팔리는 매물이 적은데 갑자기 이제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한두 가지 이제 뭐 물건이 팔리면 계단식으로 호가가 그렇죠. 급등해 버리는 예. 시장 왜곡 현상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시장에서는 약간 자극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서둘러서 이제 시장으로 뛰어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을 뭐 하나로 찍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가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규제를. 그래서 서울시가 개발 부르가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묶이면서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원보이스라고 그러죠. 한 예. 목소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부 수용자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엇박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나 같은 정부예요. 예. 한 정부잖아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세금 내는 건데 예.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보조를 같이 맞추기로 한 것은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뭐 안정되는 쪽으로 약간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좀 주목할 부분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하고요. 예.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의 어떤 조심할 부분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른바 양도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된 곳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원 지향도 금지라고 그래서 주로 재건축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을 받은 다음에 입주 때까지는 못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분양을 받든지 집을 사든지 3억 원이 넘어서면요. 조합원 일종의 그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그렇죠.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게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개발 계획 보류된 그런 측면들은 사실은 이제 보류니까 또 언젠가는 이제 다시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잠재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저는 할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의 오피스들이 각각 지금 새로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뭐 MBC 건물이라든지 기적공사, 우체국 이런 데서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는 풀어주고 강남은 억누르고 그죠? 이런 지역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약간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좀 따라서 유보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나중에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급한 불은 정책적으로 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대신 계획으로 잡혀진 그런 부분은 시장 상황을 보고 안정적으로 좀 추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갑 KB의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